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56번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보세요. 여과집진 장치의 간헐식 탈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여과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간헐식이 있고 연속식이 있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팁에 보시면 간헐식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헐식 같은 경우에서는 저농도, 소용량, 고집진율, 재비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반면에 연속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농도, 대용량, 저집진율, 재비산이 높게 형성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분진의 재비산이 적다. 간헐식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기 때문에 재비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집진율을 나타내죠. 그리고 고용량, 대용량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식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진동형과 역기류형, 역기류 진동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을 하여 배출가스의 먼지를 제거하고자 한다. 입구 농도가 14g/m의 삼성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75%, 95%라면 출구 농도는 몇 mg/m의 삼성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구성을 했을 때,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입구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4g/m의 삼성.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진 효율이 75%와 95%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출구 농도를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을 했을 때 장치에 해당하는 제거 효율을 계산하는 식이죠. 1 첫 번째 효율 곱하기 1 두 번째 효율. 자, 그리고 우리가 농도가 주어졌을 때 토탈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1 입구 농도 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타1이 지금 75%니까 0.75, 그리고 이타2가 95%니까 0.95를 대입하면 0.987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입구 농도가 얼마냐면 14g/m의 삼성. 그러면 출구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출구 농도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175m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개통도를 어느 정도 알고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개통도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공급률이 20%인 분진의 밀도가 1700kg/m의 삼성이라면 이 분진의 겉보기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겉보기 밀도를 계산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공급률이 주어져 있고 분진의 밀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 경우에서 분진의 밀도를 곱해야지 밀도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겉보기 밀도를 계산했을 때는 주어지는 분진의 밀도 곱하기 1 공급률 나누기 100을 하면 돼요. 공급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럼 분진의 밀도가 지금 1700kg/m의 삼성, 그리고 1 공급률이 20%니까 0.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분진의 겉보기 밀도는 1360kg/m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류 1kg의 수소 0.15kg, 수분이 0.002kg이 포함되어 있고 고위 발열량이 1000kcal/kg일 때 이 중류 3kg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체와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 그러면 여기서 고위 발열량이라는 값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000kcal/kg의 값을 가졌어요.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 H라는 것은 수소, 그리고 W라는 것은 수분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188.8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은 1kg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몇 kg이 주어졌어요? 중류 3kg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3kg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저희 발열량은 27,566.4kcal/kg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연료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0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연수장치 중에서 대용량 버너 제작이 용이하나 유량 조절 범위가 좁아서 부하 변동 적응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유량 조절 범위가 크면 클수록 부하 변동 적응이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좁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 조절 범위는 15에서 2000L/h인 것은 자, 지금의 설명에 대한 버너는 우리가 유압식에 대한 버너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4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1, 2, 3차, 1, 2, 3, 4차를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환경기술인을 지금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1차 같은 경우에서는 선임 명령이 떨어지겠죠? 2차 같은 경우에서는 경고가 들어갑니다. 3차 경고에서는 조업정지, 그리고 4차에서는 조업정지 10일. 따라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차는 선임명령, 자, 선임을 하십시오 이렇게 문서가 옵니다.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서는 경고, 자, 3차는 조업정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3차는 조업정지 5일, 그리고 4차 행정처분일 때는 조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자, 따라서 4차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행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정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동차 배출의 인정생략 현황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연 4회, 연 2회, 답안이 연 1회, 라번의 수시. 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정생략 현황은 연 몇 회가 되는 거죠? 2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 위임 업무 위탁사항이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지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면서 눈으로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맞습니다.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 자, 공사비 내역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도 들어가죠. 연료를 포함하는 원료 사용량, 그리고 제품 생산량 및 대기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그리고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방지시설 설계 시공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4번에 보시면 악취방지 법규상 악취 배출시설 중에서 가죽 제조시설의 용적 규모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가죽 제조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용적 규모가 10m의 삼성 이상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5번 악취방지 법규상 지정악취 물질인 메틸 아이소뷰틸 케톤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지역은 어디냐면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공업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메틸 아이소 뷰틸 케톤 같은 경우에서는 공업지역에서는 3ppm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ppm 이하의 기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서는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3pp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규상 구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불도저, 나번에 골재 살포기, 다번에 천공기, 천공기라는 것은 구멍 뚫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번에 전동식 지게차. 그래서 여기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에 전동식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중에서 90% 유출온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90% 유출온도 기준이고 어디에 적용하느냐면 휘발유에 적용을 해요. 자, 그러면 값은 온도를 나타내니까 170도 이하가 정답.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68번입니다. 자,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제1차 금속 제조 시설 중 금속의 용융, 융해 또는 열 처리 시설에서 대교육 물질의 배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당 100kW 이상인 전기 아크로, 자, 유도로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유도로라는 것은 유도하는 그 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틀린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시간당 문제 조건에서는 100kW라고 그랬는데 시간당 300kW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0kW가 아니고 300kW. 가번이 정답. 그리고 노상 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그리고 답은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자, 0.5톤 이상인 제선로. 그리고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도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100kW가 아니고 300kW라는 거.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 등은 굴뚝배출가스의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서는 국가표준기준법에 의해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록은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은 최소 몇 년 이상? 최소 3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 중에서 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만으로 옳게 나이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은 중대경보를 발령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주민의 실내 활동의 금지 요청, 그리고 사업장의 조업시간의 단축 명령이 중대경보예요. 자, 그러면 풀이를 가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세 가지로 나타내죠.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이 조치사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들은 노트를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했을 때 그 노트를 정리해서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계속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스스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주의보 발령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의 실내 활동 및 자동차 사용에 자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의 실내 활동을 제한 요청이 들어오고 자동차 사용의 제한, 그리고 사업장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가 들어오죠. 반면에 중대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의 실내 활동의 금지 요청, 그리고 자동차의 통행 금지, 사업장 조업 시간의 단축 명령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71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는데 다음 중에서 그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휘발유 경유 검사기관, 답은 올샌드 셀가스 검사기관, 답은 LPG 검사기관, 답은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검사기관. 아직까지 우리가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LPG,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정도는 하는데 오일샌드나 셰일가스까지는 아직까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느냐. 자,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종합계획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B3용 승용 자동차로서 차량이 4년이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자, 보세요. B3용 승용차로서 차량이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년 되는 거죠? 2년입니다. 그리고 B3용 기타 자동차, B3용 기타 자동차로서 차량이 3년 이상 경고를 하게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 유효 기간은. 그리고 3용 승용 자동차, 3용 승용 자동차로서 차량이 2년이 경과된 자동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용 승용 자동차로서 차량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얼마?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1년. 1년. 자, 이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 유효기간만 서로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라는 것을 답을 미리 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이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와 검사 유효기간을 보면 지금 2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사업용 중에 승용 자동차의 차량이 4년이 경과되면 검사 유효기간은 2년.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이죠. 자, 비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데 차량이 3년이 경과하든지 사업용 중에서 승용 자동차 중에 2년이 경과하든지 사업용 중에서 기타 자동차가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 검사 기간은 1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가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초과부가금 대상 물질이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뭐를 플러스해서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초과부가금 대상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 또는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대상 오염 물질은 황산화물이 있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그리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아나수소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화수소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탄화수소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보증기간 적용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 경자동차는 15년 24만 킬로, 그리고 나번 휘발유 중에서 대형 성용 화물 자동차는 2년 또는 16만 킬로미터. 자, 가스의 초대형 성용이나 화물 자동차는 2년 또는 16만 킬로, 그리고 가스의 경자동차는 5년 또는 8,000 킬로. 자, 여기서
라번의 가스 경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10년에 19만 2천 킬로죠. 이 중에서 빨리 도래한 걸 적용을 하는 거죠. 보증기간은.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중대사항이 상당히 경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 법규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자, 여러분들 이론편에 보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맞추도록 하십시오. 자, 에틸벤젠은 36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포말데하이드는 21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다번에 벤젠은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라번의 톨루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벤젠은 300이 아니고 얼마죠? 3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기본부가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부가금의 징수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풀이해 보면 기본부가금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 내에서 찾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라번에 보시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분할 횟수는 4회 이내.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기본 부과금에 대한 내용이고, 반면에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팁에 보시게 되면 초과 부과금은 징수 유예 기간을 보시게 되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는 12회 이내. 따라서 기본 부과금과 초과 부과금은 두 가지로 꼭 정리를 해야 돼. 자, 기본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징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 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반면에 분할 납부 횟수는 4회. 반면에 초과 부과금은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라는 거 같이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79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로 틀린 것은 답은 운행차 저공해와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의 저감장치의 보급, 답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 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답은 운행차 배출가스의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라번의 사문촉매장치의 판매 및 보급, 라번하고는 관계가 없죠. 촉매장치를 판매한다든지 보급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에서 다음 오존 물질 중에서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 시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초과부과금 대상 물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kg당 부과금액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번에 불소화물은 2,300원이에요. 그리고 나번에 암모니아는 1,400원, 다번에 시아나수소는 7,300원, 그리고 황화수소는 6,000원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금액은 시아나수소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그러면 시아나수소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아나수소를 암기를 해 놓으면 되는데 또 시아나수소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가지의 초과부과금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1kg당 부과금액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을 했을 때 문제와 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정리를 하라고 하고 다시 내용 정리를 하라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노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동일한 문제가 또 나오면 이제는 정리는 한번 해놨으니까 계속 노트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복습의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